한 해에 2,000에서 3,000명의 청년들이 캐나다의 문화를 직접 체험하기 위해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통해 입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실상은 한국에서 생각했던 것과 많은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요. 뉴스토리에서 이들의 고민을 들어보았습니다. 정열적인 음악과 함께 라틴 댄스를 추다 보면 스트레스도 날아가고 살도 빠지고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데, 살사 댄스, 그 현장 속으로 김은성이 간다가 찾아갔습니다. 지난 2월 17일 월요일부터 밴쿠버 총영사관에서 공인인증서 발급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뉴스토리에서 자세한 정보를 들어보았습니다. 밴쿠버 경찰청은 금년 2월 들어 한인 관련 사건 사고가 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기 위해 뉴스토리가 취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코리아 뉴스토리의 김은성입니다. 오늘은 제 모습이 전과 좀 달라 보이시죠? 저도 협찬받았습니다. 하지만 우쭐대지 않고 낮은 자세로 교민 여러분께 친근감 있게 다가가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여러분은 워홀러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워킹 홀리데이를 통해 캐나다를 방문한 사람을 일컫는 말인데요. 많은 한국의 젊은이들이 영어 공부와 일에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워킹 홀리데이라는 비자를 받고 이곳을 찾아온다고 합니다. 밴쿠버에 발을 닿은 한국의 젊은이들, 그들이 선택한 워킹 홀리데이가 무엇인지 뉴스토리에서 알아보았습니다. 워킹 홀리데이는 워킹 홀리데이 협정 체결국들의 대상자들이 상대 체결국을 방문하여 일정 기간 동안 관광과 취업을 병행함으로써 그 나라의 문화와 생활을 체험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워킹 홀리데이 대상자들은 본인의 국가에서 비자를 발급받아 상대 국가를 방문하게 됩니다. 현재 한국과 워킹 홀리데이 협정을 맺은 국가는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헝가리, 이탈리아, 이스라엘 등 총 17개국입니다. 워킹 홀리데이 비자는 각 국가별로 평생 단 한 번만 받을 수 있는 비자이며, 학생 비자나 관광 비자와 같이 어학연수와 함께 관광도 할 수 있으며, 아울러 합법적으로 취업이 가능한 비자입니다. 현재 캐나다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안전한 치안 상태, 그리고 인종차별이 없다는 이유로 한국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워킹 홀리데이 국가 중 하나입니다. 만 30대요. 한국 나이로. 네, 상반기, 하반기 나눠가지고 각 2,000명씩 모집하고 있습니다.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받은 대상자는 1년의 체류 기간 중 6개월까지 영어 연수가 가능하며, 일부 직종을 제외한 모든 직종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캐나다 정부와 대한민국 외교부에 소개되는 워킹 홀리데이 홍보글만을 보면 현지 경험과 어학연수 두 마리 토끼를 잡는데 이보다 좋은 프로그램이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통해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을까요? 신방민 PD가 직접 알아보았습니다. 워킹 홀리데이 비자란 협정 체결 국가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여행을 하면서 합법적으로 일을 하고, 이를 통해 부족한 경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하여 장기 여행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현지에서 돈을 벌어 경비를 충당하는 게 말처럼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해당 국가 문화의 이해, 의사소통의 문제, 낯선 환경에 대한 적응 등 다양한 이유로 취업에 실패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사실 아무래도 영어겠죠. 영어만 잘된다 그러면은 사실은 기회는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영어가 안 되니까 아무래도 뭐 디시워셔라든지 웨이트리스라든지 그쪽으로 아무래도 일자리를 찾아보고 있는 시점인 것 같은데, 처음의 생각과 달리 높은 취업의 문에 부딪혀 대다수의 워킹 홀리데이 참가자는 한인 고용주를 찾거나 현지인들이 기피하는 직업을 찾아야만 합니다. 워킹 홀리데이로 이제
캐나다에 와서 아무래도 일을 하게 된다면 영어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환경에서 일을 하고 싶은데 현실적으로는 그게 좀 많이 힘든 상황이고 그렇다고 일을 안 하고 놀 수만은 없기 때문에 비교적 취업이 편한 한국 업주들의 레스토랑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다양한 이유를 내세워 국가가 정한 시간당 급여를 주지 않거나 아예 급여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는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제 주변의 친구 같은 경우에는 LMO를 신청한 상태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사무직으로 취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뭐 잡일이나 여러 가지 규정 외의 일에 많이 동원을 되고도 페이를 더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외교부에서는 근무 전 반드시 취업 고용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1년 사이에 워킹 홀리데이 및 인턴십 피해가 2배 이상 증가했으며 그중 지역별로 봤을 때 캐나다가 제일 많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유학원과 같은 중개업체들의 과대 과장 광고와 무분별하게 수집되는 비자 정보 등이 이러한 일을 발생하게 만드는 원인입니다. 네, 현지에 오게 되면 가장 먼저 느끼는 게 한국에서 생각했던 것 그리고 유학원에서 소개했던 것과 이 현지랑 정말 갭이 크구나 라는 걸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한국 유학원 같은 경우에는 워킹홀리데이로 가게 되면 최소한 뭐 스몰 비즈니스 같은 데서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많이 광고를 해주는데 현실적으로는 비즈니스 자체에서 일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만큼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현지 경험과 어학연수라는 2마리 토끼를 잡기에 더없이 좋은 워킹 홀리데이 비자. 그러나 현실의 벽은 높아 보입니다. 자이든 타이든 안전의 문제에 노출이 되기 쉬운 워킹 홀리데이 참가 학생들. 불이익을 당해도 하소연을 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 되어버린 것 같아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 시간은 교민 여러분에게 생활의 활력소를 불어넣어주기 위해 직접 현장을 찾아가 함께 해보는 김은성이 간다 코너입니다. 오늘은 어디를 찾아갔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은성이 간다! 오늘은 제가 딱딱한 옷을 벗어던지고 살사 댄스의 매력에 푹 빠져보기 위해서 이곳을 방문하였습니다. 이곳은 살사 댄스의 매력에 푹 빠진 사람들의 모인 곳이라는데요. 자, 저와 함께 가보실까요? Yes. Now go with the foot. Yeah, like that. Like almost like there's a limbo wrap. Chest out. This is really important for guys. 강사님께서 기본 스텝에 대한 설명을 하시자 왼발부터 시작하여 작은 동작으로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박자와 발의 순서를 몸에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강사님. 그러나 발만 움직이는데도 스텝이 꼬이는군요. 파트너와 손을 잡아보지만 쑥스러워 상대방의 눈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그저 발만 쳐다보고 있네요. 파트너 얼굴 이거 딱만 쳐다보다가 이거 끝나겠어요. 이게 한국 사람들이 이게 어려워하는 이유예요. 우리가 문화가 아이 컨택을 하는 문화가 아니라서 저 이거 6개월 걸렸어요. 어휴, 박치의 몸짓까지 간단해 보이는데 쉽지가 않아요. 서서히 응용 스텝을 알려주시는데 기본 스텝이 몸에 익지 않은 채 응용 스텝 동작에 들어가니 머리가 어지러지고 몸은 제멋대로 움직이고 아유, 내 몸이 아니네요. 1시간 동안 진행된 초보 강습이 끝났지만 이제 걸음마를 시작한 단계라서 함께 춤출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신나는 음악에 맞춰 즐겁게 춤을 추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살사 댄스의 매력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살사 댄스는 사실 뭐 발레나 재즈나 이런 볼룸 같은 경우는 굉장히 격식이
규칙이 많고 룰이 많기 때문에 댄스 백그라운드가 특히 없으신 분들, 춤 경력이 많이 없으신 분들은 더 어려우실 수 있거든요. 근데 저도 사실 춤에 대한 그런 지식이 뭐 특별하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살사는 그런 지식 없이도 되게 금방 배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초보자들보다는 배우기 쉬운 운동인 것 같아요. It's very, very, very rewarding. Like working all day, the whole day, 8, 9 hours, 10. Sometimes I'm tired, and I feel, oh, should I go or maybe not? Maybe stay home. But if I come, I go home with more energy and happy. And I don't know how it works. Release the stress and give you more energy, keep you happy. That's how I feel.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다양해요. 20대부터 보시는 바와 같이 70대까지. 왜냐면 살사 댄스 자체가 걷는 거기 때문에 누구나 출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원하시기만 하시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올해 체중 감량도 성공하고 일상의 스트레스도 확 날려버리고 싶은 분들, 이곳 살사 댄스 동호회로 오세요! 오세요! 앞으로 밴쿠버에서도 공인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답니다. 자세한 소식 들어보시죠. 앞으로 밴쿠버에서도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해외에서 체류를 하고 있던 한국 교민들의 온라인 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외교부와 미래창조과학부는 재외국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2013년 1월 15일부터 7개 재외공간에서 시범 실시해 오던 재외공간 공인인증서 발급 서비스를 2월 17일부터 총 17개 재외공간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총영사관을 방문하셔야 되고요. 대리 신청이나 우편 신청은 하실 수가 없습니다. 방문하실 때는 여권을 지참하셔야 되고요. 체류 자격 확인을 위해서 영주권 카드나 비자 원본을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또한 공인인증서가 필요한 전자민원, 가족관계 등록부 발급 등 각종 온라인 서비스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재외국민은 해외 공간에서 공인인증서 발급을 신청한 당일 공인인증기관 홈페이지 접속을 통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을 위한 구체적인 신청 절차 등은 해당 공간 홈페이지와 외교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될 예정입니다. 본인 확인 후에 간단한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당일 바로 접수증을 출력해 드리는데요. 자택으로 가지고 가셔서 그 공인인증기관 홈페이지에 인증번호를 넣으신 다음에 발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국내에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시게 되면 약 $5 정도를 지불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총영사관에서 발급 신청을 하시면 시범 실시 기간이기 때문에 무료로 당분간 발급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외교부와 미래창조과학부는 협업을 통하여 공인인증서 발급 서비스 공간을 점진적으로 확대 실시하여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의 인터넷 생활 편의성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밴쿠버 경찰청에서는 금년 2월 들어 한인 관련 사건 사고가 늘고 있다고 경고하였습니다. 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밴쿠버 거주 한인 관련 사건 사고가 늘고 있어 교민들의 안전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밴쿠버 경찰청은 금년 2월 들어 한인이 성폭행,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이는 한인이 튜터를 해온 것이 밝혀지는 등 한인 관련 사건이 다수 발생하고 있음을 주 밴쿠버 총영사관에 알렸습니다. 영어 연수차 밴쿠버에 방문한 한인 여성은 2월 11일 영어를 배우기 위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백인 남성을 만나 서로 상대방 국가의 언어를 가르쳐 주기로 하였으나 그 남성은 같은 날 피해 여성을 자신이 근무하는 사무실로 유인해 성폭행하였고 피해 여성 친구의 신고로 현재 가해자는 경찰에 체포되어 조사 중에 있습니다. 성폭행이 강력 사건이기 때문에 기소가 돼서 처벌을 강하게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론은 나지 않았는데요. 일단 경찰에서 체포해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또한 같은 2월 초 밴쿠버 경찰은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이는 한인 수학 튜터를 이민국으로 인계한 바 있습니다. 이 남성은 캐나다를 단기 방문, 모텔에 체류하며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수업 희망자를 만나 수학 튜터를 해왔으나 정신 이상 증세를 보여 경찰에 신고되었습니다. 밴쿠버 경찰청은 이 남성이 제3국 체류 중 폭행 등 범죄를 저지른 경력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2월 8일에는 캐나다 시민권자와 2005년 결혼하여 두 자녀를 두고 있는 한인 여성이 결혼 생활 중 수년간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해와 경찰에 신고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여성은 경찰에 신고하면 시민권자가 아니므로 한국으로 추방될 것이라는 남편의 협박 사실을 믿고 그동안 신고도 못하고 피해를 당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장 신고해야 될 사항, 911 신고해야 될 사항 같은 경우에 염려하지 마시고 일단 전화하시고 영어가 안 되면은 한국어 통역이 나올 때까지 코리안이라고만 얘기해 주시면은 한국어 통역이 됩니다. 저희 영사관으로 전화하세요. 영사관에 전화하시면은 저희 영사도 그렇고 또 우리 일하고 있는 행정원도 그렇고 필요하면은 경찰관서에 동행해서 저희가 신고할 때도 도와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가 안 돼가지고 신고는 꼭 하고 싶은데 안 됐다면 영사관에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범죄에 노출된 우리 교민들의 안전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지난주 캐나다 의회에 제출된 시민권 관련 법안이 교민들에게는 반갑지 않아 보입니다. 자세한 정보 알아보았습니다. 지난 목요일 캐나다 의회에 제출된 시민권 관련 법안이 교민들의 시름을 더욱 깊게 하고 있습니다. 주된 내용을 살펴보면 캐나다 의무 거주 기간이 현행 최근 4년 중 3년에서 최근 6년 중 4년으로 늘어나며 매 1년 동안 최소 6개월 이상을 캐나다에서 거주해야 한다는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거기에 거주 기간 동안 소득세 자료의 제출도 의무화됩니다. 국제학생과 외국인 근로자가 영주권 취득 후 시민권을 취득할 경우 영주권을 획득한 후 4년의 기간을 추가적으로 거주해야 합니다. 학생비자와 취업비자 소지 상태로 거주한 기간을 인정했던 종전과 달리 더 이상 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아울러 영주권 연장과 시민권 취득 시 제출해야 하는 거주 일수 조작 등 사기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됩니다. 이외에도 시민권 시험 대상 연령도 확대됩니다. 대상 연령 안에 포함된 시민권 취득 희망자는 시민권 시험을 치르는 것은 물론 언어 능력 증명 서류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시민권 신청 비용도 오를 전망입니다. 현재 시민권 신청에는 성인 기준 1명당 수수료 $200를 내지만 6일부터 이를 $400로 늘리며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과거와 동일하게 $100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이민자들에게는 반가울 리 없는 시민권 신청 법안, 이 법안이 통과될지에 교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뉴스토리의 깨알 정보를 알려주는 플러스 뉴스 단신 시간입니다. 스티븐 하퍼 총리가 북미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멕시코를 방문했습니다. 이번 회담에서는 캐나다, 멕시코, 미국 세 나라가 EU와 같이 하나의 자유무역 지역으로 활동하는 것에 관한 많은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멕시코는 해외 투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며 투자 유치의 의욕을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 이 협력 관계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어진다면 캐나다 회사가 멕시코 내 미국 회사와 동등한 입장에서 경쟁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멕시코 정부는 2009년부터 이어진 캐나다 정부의 멕시코 비자 조건에 대한 규제 완화가 우선이라며 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멕시코 정부의 계속된 요구에도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던 캐나다 정부. 이번 북미 정상회의에서는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소치 올림픽을 시청하는 캐나다인들은 연일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특히 최고의 인기 종목인 아이스하키에서 캐나다 여자 대표팀이 라이벌 미국과 연장 혈투 끝에 짜릿한 역전승으로 금메달을 차지해 캐나다인들을 열광시켰습니다. 반면에 대한민국 국민들은 연일 답답한 한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효자 종목 쇼트트랙과 스피드 스케이팅의 부진에 이어 완벽한 연기를 펼치고도 어이없는 편파 판정으로 금메달을 놓친 김연아 선수 때문입니다. 종합순위 5위를 기록했던 지난 올림픽과 비교하면 아쉬운 성적이지만 4년간 누구보다 더 열심히 구슬땀을 흘리며 준비한 모든 대한민국 대표팀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냅니다. 부동산업자 P2투피스와 그의 파트너 시드 랜돌트가 시작한 새로운 프로젝트가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회기여기업 월드하우징과 협력해 1:1 부동산 기증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1:1 부동산 기증 프로젝트는 밴쿠버에서 집 한 채가 매매될 경우 개발업자들이 3,000불을 기부해 개발도상국에서의 집 건축 비용을 충당하는 사업입니다. 작년부터 시험적으로 진행된 이 프로젝트를 통해 캄보디아의 수도 프놈펜에 집 53채를 지었으며 투피스와 랜돌트는 모든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2020년까지 3만 명의 사람들에게 5천여 채의 집을 지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흡연가들에게 슬픈 소식입니다. 캐나다 정부가 담배 가격을 10갑당 4달러 인상한 데 이어 BC 주정부가 지난 화요일 2014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담배 가격을 10갑에 3달러 20센트 추가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오는 4월 1일부터 담배 가격은 기존에 비해 10갑당 7달러 20센트가 인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다채로운 교민 소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중에 저를 정연돈 닮았다 혹은 김정은 닮았다고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저는 홍군보를 닮았습니다. 홍콩에 계신지 헐리우드에 계신지 알지 못하지만 홍군보 형님 한번 만나보시죠.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TV코리아 뉴스토리는 교민 여러분의 소리를 담기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희망을 품은 내일이 곧 올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